우리 어제는 등차 수열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밑에 등비 수열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 했던 등차 수열을 잘 연습을 하셨으면 등비 수열은 조금 그래도 수월합니다. 뭐 처음 듣는 친구들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처음에 들을 땐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녀석이거든요. 뭐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 내용 써 있으니까 요거부터 보고 가자면 등비 수열이라는 건, 등차 수열은 어제 뭐였냐면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요. 차이가 똑같은 거. 그런데 등비 수열은 뭐냐면 비율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비 수열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항, 중항, 그리고 합, 이렇게 세 가지 꼭지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인 일반항부터 볼 텐데, 어제 했던 등차 수열하고 비교를 해보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이었거든요. 근데 등비 수열은 차이가 뭐라고?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녀석이니까 첫 번째 항 어디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우리 보통 공비는 R이라고 표시해요.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비 R인데 이 R을 n-1개 곱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선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였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를 n-1개 곱하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 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얘도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숫자를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썼던 규칙 중에 이런 거 있었죠. 1, 3, 5, 7, 9. 얘는 우리 어제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죠?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었고요. 1, 2, 4, 8, 16, 32.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 다음에 64 오겠죠. 그 다음에 128 올 거거든요. 규칙이 뭐라는 이야기냐면, 차이는 달라요. 여기 차이는 1이고 여기 차이는 2고 여기 차이는 4니까 차이는 다르지만 살펴보면 비율이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 요 2라는 숫자를 우리 특별히 공통된 비율, 그래서 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니까 얘도 똑같이 A1이라고 볼 거고 A2 이렇게 생겼다고 볼 텐데, 이 중에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공비 하나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에다 또 공비를 하나 곱해서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 번째 항은 어제 했으니까 빨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비를 9개 곱해서 만든 녀석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공비인 2를 9개 곱해서 만든 녀석이 될 거다 라는 거고요. 뭐 계산해보면 그래서 512 이렇게 되겠죠. 손으로 세보시면 돼요. 512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역시나 일반항 AN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첫 번째 항 에서 출발해서 공비 R을 n-1개 곱할 건데,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초딩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A에다가 R을 n-1개 곱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됩니다. 그죠? 우리 지수로그 시험도 봤으니까 약간 익숙해졌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나만 더 하자면, 등차 수열은 공차를 더하는 거고요.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곱하는 거거든요. 등차는 더하는 거고 등비는 곱하는 거야. 그럼 그 둘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어제 했던 등차는 A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하는 거였고, 오늘 하고 있는 등비는 n-1개의 공비를 곱하는 건데, 요 녀석한테나 로그를 씌울 거예요. 등비 수열에다가. 뭐 밑이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상용로그 씌운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만큼이 전체가 진수잖아요.
이 안에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로그니까 쪼갤 수 있거든, 둘이. 쪼개보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R의 n-1승 이렇게 생겨서 있죠.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걸 쪼갠 거고요. 여기 뒤에 오는 거 보시면 R의 n-1승이니까 요 지수는 로그 밖으로 빡 빠져나오겠지. 로그 A 더하기 n-1의 로그 R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원래 등비 수열이었던 녀석인데 요놈한테 로그를 씌웠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한테다가 얘를 n-1개 더하래요. 등차 수열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웠더니 등차 수열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봐봐. 로그를 씌웠다는 건 진수 안에 곱하기로 연결된 걸 더하기로 다 쪼개서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로그 씌우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5 이렇게 될 거잖아. R을 n개 곱하래. 아니 n-1개. R을 n-1개 곱하래. 로그를 씌우면 로그 R을 n-1개 더하래로 바뀐다고요. 곱하는 게 더하기로 바뀐다고요. 로그를 씌우면. 그래서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 수열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막 초항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로그 A가 초항이야. 로그 R이 공차예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초항이랑 공차가 좀 지저분한 녀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로 바뀌더라라는 거야. n에 관한 1차 함수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거지.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웠더니 등차 수열이 됐다는 건 그거랑 거꾸로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죠. 그죠? 해보면 이런 거거든. 얘를 지수에다 얹을 거예요. 뭐 만만한 숫자 2니까 역시나 2 위에다가 an 이렇게 얹어보면 밑이 2고 a 더하기 n-1d 이렇게 생겼는데 지수의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2의 a승 곱하기 2의 n-1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좁아서 저 위로 올라갈게요. 2의 a승 곱하기 2의 d승에다가 n-1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요거 n-1이랑 d랑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지수 법칙 쓰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얘가 초항인 것처럼 얘가 공비인 것처럼 생겼죠. 2의 a승에다가 2의 d승을 n-1개 곱할 거야. 그런 소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얹으면 등비 수열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는 거와 곱하는 거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말했지만 둘이 약간 비슷하고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건 지수랑 로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 중간고사 할 때 충분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하고 있는 등비 수열은 첫 번째 주제인 일반항은 어제 했던 등차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약 올리려고 가끔 문제에서 그런 거 물어보긴 하는데 요 R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꼭 양수 아니어도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자고 2를 했지만 R이 음수인 경우도 당연히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거 괜찮다고. 그냥 곱해지는 숫자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기만 하면 그럼 걔는 등비수열 되는 거니까. 심지어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생긴 것도 등비수열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는 거거든. 그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것도 일정한 숫자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R이 1이면 어때? R이 1이라는 건 곱하는 숫자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 3, 3, 3, 3. 등비수열이다 아니다? 등비수열? 맞다. 곱하는 숫자 1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곱하는 숫자가 1로 일정하니까 등비수열이기도 한데
차이가 똑같죠? 다 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기도 해요. 이런 걸 외울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는 정의로 판단하는 거야. 비율이 일정해? 응, 일정해. 그럼 등비 수열이고요. 차이가 일정해? 차이가 일정해.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이기도 하고 등차이기도 합니다. 더 얘기하면 헷갈리려나? 이건 어때요?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빵빵빵빵빵. 차이가 일정합니까? 0, 0, 0, 0, 0 차이는 일정하죠. 그지? 계속 0을 더하는 거잖아요. 등비 수열입니까? 얘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다 뭘 곱했는지 몰라요. 이 둘의 비율이 얼마인지 몰라. 여기다가는 1 곱한 거고 여기다는 2 곱한 거고 여기다는 10억을 곱한 거야. 그 비율이 일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등차인 건 논란의 여지 없이 무조건 등차인데 얘가 등비냐 아니냐는 책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교과서에는 없고요. 저 위에 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공부하는 책에는 보면 이게 등비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한테는 안 물어본다는 거야. 우리한테 얘가 등비인지 아닌지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등차인 건 자명하니까.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일반항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어제 했던 등차 중항이랑 비슷한 거예요.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 여기다가 공비를 하나 곱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도 공비를 하나 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래야 등비 수열 될 거니까. 요 숫자랑 같은 숫자다 그런 소리인데 주인공은 누구라고? 중항. 얘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면 1위로 갈 때는 공비를 하나 나누어야 되고요. 요리로 갈 때는 공비를 하나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B에서 공비 하나 나눈 거고 얘는 B에다 공비를 하나 곱한 거예요. 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나누는 R과 곱하는 R을 없애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둘이 곱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양 옆에 있는 A하고 C를 곱하면 이제는 B를 제곱한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바로 썼는데 A는 B를 R로 나눈 거고 C는 B에다 R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B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AC고 그래서 AC가 B 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공차를 하나 빼고 더하는 거였으니까 합치면 사라지는 거고 얘는 공비를 하나 나누고 곱하는 거니까 서로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 옆에 걸 곱한 것이 가운데 거 제곱한 거랑 같더라. 이게 등비 중항이고요. 만약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변에 루트 씌워가지고 B가 루트 A시다.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다 양수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맞는데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뿔마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에 따라서는 뭐 모든 항이 양수야 이런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통 등비 중항은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많이 써요. B제곱이 AC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혹시 모두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나면 요 오른쪽에 있는 루트 AC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제 우리 등차 중항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리 했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건 평균값이다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시험 점수 다 더해서 과목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 나온다고.
얘도 하나의 평균이죠. 무슨 평균이냐면 이런 걸 기하 평균이라고 불렀죠.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이것도 우리 명제 절대부등식 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할 때 했던 기하 평균이라고요. 등비 중앙이라는 건 기하 평균이랑 같은 거더라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아는 거니까, 배웠던 거니까 같이 좀 연결해서 한꺼번에 기억을 좀 해 두도록 하시고요. 등차 중앙에서는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위해서 등차 중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등비 수열로 오면 세 번째 주제는 역시나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인데, 이 등비 중앙은 사실은 등비 수열의 합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요거는 등차 중앙 때문에 그냥 중간에 껴서 배우는 거고요. 등비 수열의 합은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다시 배우게 됩니다.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거 배우는 방법을, 이 합을 구하는 방법을 사실은 옛날에 언젠가 배운 적이 있긴 있어요. 뭐 여러분 중학교 때 그거 뭐죠? 수한소수 이런 거 할 때 수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뭐 그런 거 할 때도 한 번 한 적 있고요.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 같은 데서 이거 사실 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건데, 여기서도 이제 합이란 의미로 SN 이렇게 써요. N 항까지 합인데, 얘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등등등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N번째 항은 N-1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상태로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하냐면 양변에다가 공비를 똑같이 하나씩 곱합니다. 나중에라도 좀 어려운 교과서에는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숫자들이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죠. 이거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에선 그 일정한 숫자, 이 식에서는 R인데 이 R을 양변에 한 번씩 더 곱해요. 그래서 RSN이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R이 될 거고요. 요거는 AR 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AR 세제곱, 요거는 AR 4제곱. 그래서 얘가 누가 될 거냐면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요식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SN에서 RSN을 빼는 거니까 그냥 묶읍시다. SN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우변은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다 약분이 돼요. 맨 앞에 A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맨 끝에 AR의 N승 한 개 남을 거예요. 똑같이 한 개씩. 그래서 우변은 A 남고요. 제일 마지막에 A, R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을 거예요. 우변도 인수분해 해보면 그래서 A에다가 1-R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SN이라는 건 분모의 1-R, 분자의 A 1-R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뭐냐면 1-R을 나누어서 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R이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은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1이면 분모가 0이니까 물론 얘도 0이고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럼 도대체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구할 거냐? 공비가 1인 경우의 합은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란 이야기여서 그냥 A를 N개 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때는 NA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식이 됩니다. 다르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식 외워야 되고요. 이거 뭐 굳이 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외워질 겁니다.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외워지는 녀석이니까 그렇다 치고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공비 R을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항인 A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N을 알아야 돼요. 이 N이 누구냐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항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어. 이 N에다 넣을 숫자는 마지막 항이 몇 번째 거냐가 아니고요. 몇 개를 더했냐예요. 몇 개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잖아요. 항의 개수가 N개예요. 그죠? 요 지수에 올라가는 건 N번째 항까지니까 마지막 항인가? 아니고 아니라고 그랬어. 마지막 항 아니고 여기 N은 몇 개를 더했니? 개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래. 쭉 구하래.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얼마를 곱해가면서 진행되는 건지 맨 앞에 첫 번째 숫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첫 번째로 숫자가 첫 번째 항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A수열 전체 입장에서 이게 첫 번째 항인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합이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들 중에 맨 처음에 오는 숫자 그리고 개수 그것만 알면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은 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 위에 제가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 썼거든요.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뭐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떠올려 보시면 몇 급수라는 게 있었어요. 뭐 공부했던 친구도 있고 했는데 까먹은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나온 결론이 얘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한번 물어보면 이것만 기억해도 되는데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을 구해야 되는 수열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집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풀이 과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과정도 좀 기억을 하세요. 뭐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에 그 숫자를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통째로 빼는 겁니다. 일정한 숫자들이 곱하면서 진행되면 양변에 그 숫자를 곱해서 통째로 빼면 뭔가 식이 나올 거예요. 이 식을 괴롭혀서 뭔가 답을 찾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아는 거랑 좀 연결 지어 보자면 요 녀석이요. 이거는 이 공비가 1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비가 1인 건 공차가 0인 등차랑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 진짜 약 올리려고 나오는 거 아니면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면 이건 여러분한테 물어볼 만한 거리가 안 돼요. 당연히 문제로 나온다면 얘가 나오겠지. 얘가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데 요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x의 n승 마이너스 1. 이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x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 플러스 1. x세제곱 빼기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네제곱 빼기 1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3승, 2승, 1승, 빵 이렇게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x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마이너스 1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엔 지수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1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x-1을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xn-1, xn-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양변에 a 곱하고 x 자리에 r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녀석 되죠. 양변에 a를 하나씩 곱하고 x에다가 r을 대입하시면
요 녀석이 좌변 되는 거고 요 녀석이 우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가물가물하신 분은 한꺼번에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배우는 등비수열의 합, 저 공식은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책에 보면 식이 2개 써 있어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 똑같이 생긴 거라는 거 알겠죠? 이거 그냥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하나씩 곱한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그냥 1이랑 R 순서만 바뀐 건데 R이 1보다 크면 요게 음수되거든요. 요것도 음수되고 이제 분모 분자 음수되는 꼬라지를 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R-1로 그냥 바꾼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로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는데 어제 반 트막 했죠. 오늘 여기 또 오른쪽에 반이거든요. 풀어봐서 알겠지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여기 한만 좀 같이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공비랑 초항이랑 항의 개수 그거 3가지만 알면 완성되는 거예요. 893번, 894번 요거 2개 한번 볼 텐데 893번부터 보시면 요거요. 2예요. 2의 세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 2의 9제곱이에요. 안 알려줘도 등비수열인 건 알겠죠? 근데 등비수열이네요. 합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다? 공비, 초항, 개수. 공비 얼마냐면 2의 제곱입니다. 그죠? 2가 2의 3승 되고 2의 5승 됐으니까 공비는 2의 제곱이고요. 초항 첫 번째가 누구냐면 2죠. 이거 2.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냐면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보면 1보다 큰 공비니까 R-1 이렇게 갈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다시 머릿속에 식을 떠올려 보면 R-1분의 A에 R의 N승 빼기 1 이거잖아요. 그죠? R에다 2의 제곱 넣은 거고 A에다 2 넣은 거고 N에다 5 대입한 거라고요.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어디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오는 거 얘도 볼까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필요한 건 공비. 공비 얼마냐면 2분의 1이네요. 초항은 누구냐면 요거예요. 1. 항의 개수 몇 개냐면 2분의 1의 0승부터 가는 거잖아요. 2분의 1의 9승까지니까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합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1이고요. 1 마이너스 공비에다가 지수는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계산하는 게 약간 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에 2씩 곱하시면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2에다가 1-2분의 1의 10승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서 2-2분의 1의 9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쓰시면 답이 딱 되겠죠. 그죠? 뭐 요 뒤로는 산수 정리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시면 되고요. 뒤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유형 13번부터입니다.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 나와 있고요. 어제 우리 등차할 때도 연습 많이 했겠지만 결국 10번째 항을 구하세요니까 첫 번째 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라는 말이겠죠. A2랑 A5가 나왔어요. 그러면 A2라는 건 공비 하나를 곱한 거고 A5라는 건 공비를 4개 곱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2란 소리고 얘가 16이란 소리예요. 이거 둘이 연립해서 A랑 R 찾으라는 거야. 그죠? 나누면 되지, 통째로. 그러면 R 세제곱분의 1이 8분의 1인 거니까 R이 2구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죠? R이 2면 A는 1일 거니까 A 10은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항이랑 공비만 찾아내시면 답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초항이랑 공차 찾아서 등차 수열의 정체를 밝힌 것처럼 초항이랑 공비 찾아서 등비 수열의 정체를 밝혀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항이 4고 여섯 번째 항이 32인 등비 수열이래요. 써보면 이런 건데 세 번째 항이 4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30이래요. 그럼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가는 동안에 공비가 몇 개 필요하냐면 3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R의 3승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4, 8, 30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R이 2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대입해보면 A는 1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 A, R의 제곱이 4니까요. 그래서 AN이라는 건 1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2000보다 커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건 지수 방정식을 푸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n에다가는 자연수만 넣을 거니까.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2000보다 커지는 게 언제인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지수 방정식 풀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은 등비 중항 얘기인데 어제 우리 등차 중항 했던 거랑 또 유사해요. 보시면 사이에다가 숫자를 막 끼워 넣어서 등비 수열을 만들었거든요. 어제 등차 수열 생각해보면 완전 문제 똑같다고 치고 요것만 등차로 바꾸잖아요, 이름을. 그럼 어제 봤던 건데 3이랑 40 사이에 숫자 10개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그러면 공차가 얼마야? 이렇게 찾아지죠. 이번에 3에서 40 사이에 숫자 10개를 집어넣어서 등비 수열을 만들었대. 그럼 3에서 40까지 가는 동안에 공비가 11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찾아지죠. 어제는 등차였고 오늘은 등비다. 공차였고 오늘은 공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등차 수열할 때 이런 거였어요. 합할 때도 많이 했지만 이게 만약에 등차라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같아요. 여기서 공차 하나 더했고 여기서 공차 하나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더한 거나 이렇게 둘이 더한 거나 똑같았다고. 그래서 어제 등차 수열에 합하면서 그런 거 얘기했죠. 여기서 뭐 물어보고 있냐면 A2랑 A9의 곱을 물어봤는데 A1이랑 A10 둘이 곱한 거랑 3이랑 40을 곱한 게 같은 값일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등차 수열이라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아요. 등비 수열이라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땐 공비 하나 나누는 거고 이렇게 갈 때는 공비 하나 곱하는 거거든. 여기서 공비 하나 나눈 거 곱한 거니까 둘이 통째로 곱해야 약분돼서 사라진다고요. 공비 나누고 곱한 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넘어갈 때는 아이고 안 보이냐? A1에서 3으로 갈 때는 나누기 R 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곱하기 R 하는 거니까
A1에다가 나누기 R 한 거 하고 A10에다가 곱하기 R 한 거 하고 이거 둘이 곱하면 A1이랑 A10을 그냥 곱한 게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얘가 얼마라고? 40이라고. 이게 3 곱하기 40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증명을 하자면 이런 거지만 이걸 증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똑같은 숫자들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골라서 얘네들이 곱하는 거면 한 칸씩 밀려나는 거야. 한 칸씩 밀려나는 거라고요. 역시나 곱은 계속 일정할 거다라는 거야. 등차할 때 합이 일정했던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합이 곱으로만 바뀐 거니까. 그럼 다시 물어본 건 A2랑 A9의 곱인데 두 번째 항, 9번째 항의 곱은 첫 번째 항, 10번째 항이랑 곱한 거랑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3이랑 40을 곱한 거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등비 중앙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좀 보충을 해보자면 어제 우리 등차 중앙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까 등비 중앙 그랬죠. 이렇게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치면 가운데 오는 녀석이에요.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걸 제곱하면 양 옆에 있는 걸 곱한 거랑 같다 그랬죠. 숫자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3개도 등비 중앙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D제곱이 CE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3개도 등비일 거기 때문에 C제곱이라는 건 BD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3개를 건져도 얘네는 등비 수열이에요. R제곱, R제곱 똑같은 숫자 곱하면서 진행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C제곱이라는 건 AE하고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써놓고 나서 보면 어떻다고? BD를 곱한 거랑 AE를 곱한 거랑 둘이 같아요. C제곱으로. 그래서 우리 어제 등차할 때는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같아요 했는데 등비할 때는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것이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등비 중앙 이야기였고요. 해보면 되고 유형 19번 잠깐 보시면 우리 어제 3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제 문제가 3차 방정식이었는데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운데 A,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다 더해서 D가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래요. 그러니까 숫자 3개가 등비라고 했거든. 그래서 어제 했던 걸 떠올려서 그러면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얘를 R분의 A라고 두고 얘를 AI라고 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피곤해집니다. 왜냐면 이거 3개 다 더한 게 13이래. 이거 다 더할 거야. 그리고 셋이 곱한 게 27이래. 곱해서 27이야?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문제는 이거야. R분의 A랑 AR이에요. A 3승이 27이래. 그래? 그래서 A를 3이라고 찾았는데 3이라고 찾았다 치고 집어넣어서 산수하려고 보면 분모에 R 들었거든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양변에 R을 하나씩 또 곱해야 돼요. 기껏 R분의 AR이라고 썼는데 이거 방정식 풀려면 다시 양변에 R을 곱해서 분모의 R을 없애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푸는 것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R을 곱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두지 않고 등비 수열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R 곱해서 계산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풉니다. 숫자 3개가 등비라고 하면. 등차처럼 뭐 하나 빼고 하나 더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AR 제곱. 왜냐하면 어차피 방정식 풀려면 분모에 있는 R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 푸니까 등차랑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던 문제랑 뭐 거의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공비가 실수고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래요. 오. 세 번째 항이 32고 여섯 번째 항이 4 이렇게 생겼답니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 얘기죠. 그럼 S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 공비. 그리고 초항. 그리고 항의 개수. 이 중에 항의 개수는 알죠? 10개. S10을 구하세요니까. 그래서 공비랑 초항만 찾으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얘인 거지. 앞에선 이거 두 개 주고 10번째 항 구하세요 였고요. 여기선 이거 두 개 주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예요. 필요한 건 어차피 A와 R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구해보면 얘는 AR 제곱이 32인 거고 얘는 AR의 5승이 4인 거죠. 뭐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니까 공비가 3개 필요하다고요. 32에서 4가 되려면 8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R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R이 2분의 1이래요. A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128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128이래요.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공비 1보다 작으니까 1-R분의 초항 1-R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저 계산해보면 분모는 또 1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에 20 곱하시면 256에다가 1-2분의 1의 10승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는 256이고 얘랑 얘 할 건데 256은 참고로 2의 8승이에요. 요거 2의 8승 요거 2의 10승 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기 하면 분모에 이 두 개만 남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256에서 4분의 1을 뺀 게 S10이고요. 지저분하니까 4분의 1을 더 하래요. 이거 난리란 이야기죠. 그래서 256이 답이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앞에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항 두 개 나오고 앞에서는 일반항 구하세요. 뭐 10번째 항 구하세요. 이런 거였다면 여기서는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역시나 공비랑 초항이라고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21번. 어렵거든요. 요거는 요 유형 21번에 나와 있는 건 조금 골치 아픈데 왜 골이 아프냐면 이게 뭐 공식에 집어넣는 건 역시나 똑같아요. 근데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뭘 헷갈려 하냐면 보자고요. 친절하게도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린 뭐 필요하다고? 공비가 얼마인지, 초항이 얼마인지, 누구인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걸 알아내시면 합은 만들어지잖아요. 보니까 공비는 누구예요? 이거 통째로가 공비다. 그죠? 2x 더하기 1. 그래서 공비가 누구냐면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초항은요. 얘가 초항이네요. 1. 그죠? 초항은 1이고요. 항의 개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n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 개 다 나왔으니까 그냥 합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좋아. SN이라는 건 공비가 2x 더하기 1이니까 뭐 공비에서 1을 뺍시다. 분의 초항은 1이고요.
n승 빼기 1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왜 다가 아니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뭐 1-r분의 a 1-r의 n승이라고 쓰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다? 공비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2x 더하기 1이 1은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가 0은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x가 0이 아니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이런 거잖아요. 분모가 더하기 1 빼기 1이야. 이 결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2x분의 어쩌고 저쩌고야. 그럼 x가 빵이면 분모가 0이잖아요. 숫자가 안 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려면 x가 0은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다행스럽게 문제 제일 마지막에 x는 0이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딱 쓰시면 답이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단서가 끝에 없었으면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sn이 이거야. x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0일 땐 따로 다시 찾으셔야 돼요. x가 0이면 sn은 얼마 하게? x가 0이라는 건 공비가 1이라는 거고,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그 A를 N개 더하는 거였다고요. 초항이 1이고 개수가 N이니까 얘는 그냥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 문제에서는 답이 이건데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확장을 해보자면 이렇게까지 생겼다고요. X가 0인 경우는 다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절하게 공비가 1인 경우를 제외해주고 있지만 밑에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비가 1인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생겼으니까 답이 좀 지저분하게 생겼을 거예요. 길게. 왜 그렇게 나누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합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얘도 그냥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보면 이게 안 풀고 말로만 할게요. 등비수열이래요. 두 번째 항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항 나와 있어요. 그럼 역시나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초항도 찾을 수 있고 공비도 찾을 수 있어요. n항까지의 합이래요. 초항도 알고 공비도 알아요. 항의 개수 n개래. 공식 나오죠? 720보다 커지도록 하는 n 찾으래요. 그냥 부등식 푸세요라는 소리입니다. 다행인 건 n에다가 역시나 지수 부등식 푸는 거 아니고요. 적당한 숫자들 찍어 넣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맞는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앞에 있던 거랑 비슷하니까요. 제가 손으로는 안 풀고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해보도록 하시고요.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더 할 텐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가자면 짧게 등비수열에 대한 정리를 마저 하자면 결국 얘도요 꼭지는 3개야. 일반항, 중항, 합 이렇게 3개거든요. 그 3개를 정리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었다고? AN이라는 건 A에다가 R의 n-1승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A하고 R은 우리 문제 풀어봐서 알죠? 문제 찾으시면 돼요. A랑 R은 문제 나올 거라고. 미지수가 누구냐면 N이에요. 우리 어제 등차 수열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초항이랑 공차는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고 찾아놓고 나서 생각해보면 N만 미지수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N에 관한 함수다 그랬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R은 문제에서 찾으시면 돼요. N만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식을 바꿔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앞에 이제 R분의 A가 오고 R의 N승 이렇게 오거든요. 뭐 쓰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뭐 있으니까 썼다만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n이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다. 등비수열이라는 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n이 어디 붙어있냐면 지수에 붙어있다는 얘기고요. 그 지수의 밑에 들어있는 게 공비더라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 AN이 뭐 2의 2n-2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얼마다? 이건 공비가 2가 아니고요. 2의 제곱이 공비예요. n 밑에 들어있는 건 2의 제곱이에요. 이 뒤에 오는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는 앞에서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n 밑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n이 1씩 커질 때마다 이 숫자는 얼마씩 커질까를 생각해보면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2의 제곱을 하나씩 더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 밑에 있는 2의 제곱 얘가 공비란 이야기고요. 초항은 그냥 n에다 1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n이 지수에 붙어 있을 것이고 n이 지수에 붙어 있다는 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n 밑에 있는 게 바로 공비다 라는 거고요. 등비 중항은 됐고 세 번째로 했던 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좀 이따 요거는 다시 제가 설명하겠지만 SN이라는 건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합시다. 공비가 1인 건 재미없으니까 1-R분의 A에 1-R N승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식을 약간 정리하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1-R분의 A에 1-R의 N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R이랑 A는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이거 안 중요해요. 나중에 찾으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거예요. 1-R의 N승.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식은 나와 있는 걸 잘 뜯어보면 인수분해를 잘 해보면 1-R의 N승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랑 약간 달라요. 일반항은 그냥 곱으로 딱 끝나요. 아까 요거 이렇게 생긴 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거든요. 곱하기로 끝나죠. 그런데 여기 얼마냐? 이렇게 생긴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n이 똑같이 지수에 붙어 있는데 이건 지수에 붙어 있는 걸로 그냥 끝나고요. 이 얘는 인수분해 잘 해보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항이 또 하나 존재해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 구분하는 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나 등비수열의 합 모두 다 n이 지수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에 n이 있으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해서 유형 몇 개 제가 빼먹긴 했는데 그 빼먹은 유형 몇 개 빼고 나머지부터 지금 풀어보세요.